최근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이 조용히 발표되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이 기술이 알려지자 세계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래전에 있어 중요한 무인기 전투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기술을 사용하면 무인기 전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미국에서도 한국에 이 기술만 있다면 우세를 점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개발된 이 미래 핵심 기술은 우리나라 국산 전투기 테이프 21에도 접목시키면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데요. 이 기술을 말하기 위해 현재 세계 무인기 동향을 먼저 설명해야 하는데요. 유튜브 채널 24인치 밀리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2011년 1월 3일 바그다드 국제공항을 지나던 차량이 있었습니다. 극별히 움직인 이 차량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나 특수부대 알쿠드스 부대 지휘관인 카셈 솔레이마니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란 정부의 핵심 인사이자 유력 대선 후보로도 꼽히던 인물이었는데요. 비밀리에 움직이는 만큼 행동에 있어 조심스러웠습니다. 2010년 전으로 이란의 국민 영웅이라 불릴 만한 인물이었는데요. 현 이란 대통령 하산 로하니 보다도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그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란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그를 눈엣 가시로 여기며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술레이마니는 이슬람혁명 수비대를 동원해 친이란과 시아파 군사 조직을 몰래 지원하면서 미군의 작전을 지속적으로 방해했었는데요. 결국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미국은 세계적으로 놀랄만한 작전 수행을 결단하기에 이릅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솔레이마니는 공안에 안심하고 발을 디뎠는데요. 그 순간 그는 폭발에 휩쓸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무인기에 의한 암살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요. 미군이 운영하는 무인기 기종인 추나이니 솔레이마니가 내리는 것을 보고 바로 저격한 것입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이 요인 제거를 위해 동원되었는데요. 카셈 솔레이마니를 포함해 주요 요인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요인 암살 작전이었던 하산 술레이마니 저격 사건은 무인기가 얼마만큼 위력적인 무기인지 보여주는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살펴도 상공에서 미사일을 맞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후 각국은 무인기 사업에 전력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인기는 조종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무기라 할 수 있는데요. 훈련된 조종사를 길러내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투자되기에 조종사의 존재는 항공 전력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죽하면 전투기와 조종사 중에 조종사가 더 중요하다는 군사 가이드라인이 있을 정도인데요. 작전 수행 도중 조종사를 잃게 되면 그것만큼 뼈아픈 일은 없습니다. 또한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아서 생기는 점 역시 무인기는 가지고 있는데요. 조종사의 생명유지 장치와 보조 기능들이 무인기에는 달려있지 않기에 무기 탑재량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일럿의 생명을 아끼면서 동시에 기체 성능을 집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무인기입니다. 미국의 경우 애초부터 무인기를 정찰용으로만 활용하려고 했다가 무인기의 가능성을 보고 개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인 암살용으로까지 쓰임새를 확대했는데요. 이제는 무인기에 스텔스 기능까지 추가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괴물 기체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인 암살에 사용되었던 미국의 다목적 무인기 MQ-9은 심지어 도청까지도 가능한 기종이 되었는데요. 멕시코 마약 조직의 내부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서도 대당 가격이 한화로 50억 원밖에 되지 않아 가격면에서도 저렴합니다. 미국은 무인기에 있어 단연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국가인데요. 제3세계 국가에서 이를 따라잡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에서는 중국산 공격 무인기가 미국의 무인기의 대항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이는 중동에서 공포의 대상인 미국의 9을 똑같이 불법 복제하여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기종인, 그런데 현재는 미국의 무인기보다 중국 제공격 무인기가 더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중동 내전 지역의 무인 공격기를 무분별하게 팔아
전쟁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돈만 되면 다 팔아기에 현재 중동에 통용되고 있는 공격 무인기는 대부분 중국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중국제 공격 무인기를 이용해 리비아 남부 도시인 무르주크의 이민자 센터를 공습하는 등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빈번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들과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예멘에서의 중국 무인 공격기 격추된 사례를 보면 중국제 무인 공격기들이 전 세계에 많이 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무인기가 상당한 수준에 있으면서 값싼 가격으로 제3세계에서 인기가 있어 전 세계의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은 죽음의 무기상인으로 등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단숨에 미래전의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오게 된 셈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최초로 파장제어 빔결합 기술을 통해 고품질의 광섬유 레이저 발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공 무기체계에 실전 투입이 가능한 레이저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것인데요. 1kW급 레이저 모듈의 파장제어 빔결합 기술을 적용하여 5개의 1kW급 광섬유 레이저를 하나의 5kW급 고품질 레이저로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수의 레이저 광을 굴절을 통해 최대한 다른 곳으로 분산되는 것을 억제하여 강력한 힘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레이저빔의 경우 다른 무기체계에 비해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소형이라 휴대성이 간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형 무기들을 단숨에 무력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 압도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무기입니다. 특히 주로 정찰용으로 사용되는 무인기를 격추하는데 놀라운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고출력 에너지를 무인기에서는 감지하지 못한 채 파괴된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덕분에 효율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번 기술 발표 이전에도 실전에 투입한 레이저 병기를 실험 테스트한 적이 있는데요. 작년 9월 충남 태안에 있는 아는 시험장에서 시행되었습니다. 20kW의 레이저 빔이 1km 거리에 있는 철판 표적을 단숨에 꽂은 것인데요. 시연에 사용되었던 재질은 북한 노동미사일이나 북한 무인기와 비슷한 재질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레이저 무기는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데요. 러시아에서 공개된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8이라는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이 속도는 초당 2500m로 빠른 편이지만 레이저는 초당 30만 km를 날아가기에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빨라진다 하더라도 레이저로 금방 격추가 가능합니다. 이는 현재 미국이 두려워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중국의 둥펑 미사일이나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은 기존의 요격 미사일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레이저는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극초음속 무기에 맞서는 데 유일한 대책입니다. 이런 와중 우리나라의 레이저 개발 소식을 접한 중국은 한국형 레이저에 대한 칼럼을 게재하였습니다. 한국 레이저 무기 개발 기술 격차는 존재하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요약하여 말한다면 사실 지금의 레이저 무기 기술은 각국이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단계이고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한국은 수많은 신형 레이저 무기 개발국 중 선거로 따지면 남부럽지 않은 수준이라고 전하면서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경계하는 이유는 단연 위력뿐만 아니라 경제성에서도 우수함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가 개발한 레이저 무기의 비용은 한 발당 2달러 이하로 약 1002원 선입니다. 반면 사드 미사일 한 발이 110억 원이고 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신궁 한 발 발사 비용이 2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표된 한국의 기술에 세계 여러 나라에선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인기 사업을 확대해 비즈니스적으로 이득을 보려던 미국 입장에선 계획이 좌절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술 발표로 인해 한국의 과학기술이 미국도 긴장하게 끄는 수준이면서 중국 무인 무기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무기 기술은 우리나라가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평가되는 공군과 해군 전력을 급격하게 증강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레이저 무기는 직선성을 지녔기 때문에 산지에서보다 공중이나 바다 위에서 그 위력이 배가 된다. 이 말은 레이저 기술은 지상에서 무인기 격추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레이저 무기의 휴대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공중 미사일 체계로 현재 한국이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에도 레이저 무기가 장착이 가능한데요. 기존 재래식 무기와 더불어 레이저 무기까지 보람회가 장착한다면 비용 문제로 5세대 전투기들이 빠르게 퇴역하는 시점에 현존하는 4세대 전투기와 사전 5세대 전투기들과의 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함정에 탑재할 경우 미사일이나 다른 무인 공격기 공격을 더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 함정에 있는 무기체계의 직접 조사에 자체 폭발을 일으키는 전술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중전투와 해상전투에서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더욱 자랑스러운 점은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된 것이기에 외국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점인데요. 해외에서도 한국의 기술에 감탄해 레이저 관련 기술을 묻고 있는 중이라 하니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은 그 끝을 모르는데요.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첨단 기술을 한국이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바라며 주변국들의 위협에도 당당히 대처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예에이지 밀리터리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